세상 4주차 수업이고요. 너와 나만의 시간, 황춘원 작품 나가겠습니다. 앞에 개관은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간단하게만 살피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는 이제 단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감상과 비평입니다. 어쨌든 문학작품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의 감상, 비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느냐에 대한 이야기야.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인 감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내가 여기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린 소설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있겠지. 거기에 더 이입해서 보란 얘기예요. 다시 볼게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문학이고요. 그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 두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읽을게요. 근데 독자는 작품 속에 표현된 작가의 정서나 문제의식에 공감함으로써 깊이 있는 감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서 이것도 있어요. 비판적인 감상도 돼요. 무조건 여기 있는 모든 작품에 내가 공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독자는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평가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와 나만의 시간은 사실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약간 열린 결말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감상을 했을 때의 효과, 자신의 개성 있는 관점을 갖출 수 있다. 작품의 미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작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창의적 감상인데 창의적 감상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결말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내가 열린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내가 스스로 상상해 보는 거죠. 창의적인 감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면 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상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나만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어떤 거든 공감이든 비판이든 창의적인 것이든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다 뭐가 있어야 되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활동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관점을 집중적으로 볼 것은 비평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건데요. 비평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비평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래요.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활동을 비평 활동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비평 활동의 종류가 있다.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비평하는 차원에서 문학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소설작품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개관부터 볼게요. 뒤쪽으로 넘깁니다. 205쪽. 205쪽에 너와 나만의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황순원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소나기 쓴 사람입니다. 이분. 그래서 워낙에 이제 소설에서 인간적인 인류애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쓰셨어요. 여기서도 따지면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각자 나름의 인간의 사정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인류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 현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단편 소설이고요. 전후 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후 소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전후라는 건 전쟁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전이나 후를 다루고 있는 전후 소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후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후 소설 이렇게 있고요. 자, 주제. 그래서 전쟁의 비극과 삶에 대한 의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후 소설이면 비판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관찰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극과 더불어 삶에 대한 의지, 우리 주대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고요. 우화적인 사파를 활용해서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재밌는 게 우화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재밌는 측면도 있어요. 이때 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작년에 하지 않았나? 우화는 화잖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건데 보통 우화하면 동물의 이야기야.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을 때 우리가 우화라고 해요. 동물을 뭐 했을 때?
의인화해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사실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개미로 나오죠. 그래서 그 개미가 사실은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개미를 괴롭히는 뭐 큰 개미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쟁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결한 문체예요. 황순홍은 작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결하게 깔끔하게 잘 읽힌다. 인물들의 상황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핵심 정리에 있는 등장인물의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성씨들만 나오는 직책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나오죠. 김일등병. 제일 짬바가 적은애. 그 다음에 주대희,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현중희, 그 다음으로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지면 김일등병이랑 주대희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류애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중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일등병이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인물로서 부상당한 주대희와 끝까지 함께해서 결국에 인가, 사람이 사는 곳에 다다르는 인물이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주대희는 나름 인류애가 있어요. 나중에 김일등병을 살리려고 일부러 권총으로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눈치가 보여도 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짐이 될 걸 알면서도 자결하지를 않죠.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가에 다다른다라는 거고요. 현중이는 사실 이 인물이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작가의 말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이런 인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상당한 주대희에게 은근히 자결을 요구하고 살기 위해 떠났다가 결국에는 시체로 발견이 되죠.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 자체가 엄청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흐름은 이래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고요. 발단 부분에서는 현중희하고 김일등병이 부상당한 주대희를 부축해서 산쪽을 헤매고 있는 장면부터 나오죠. 주대희가 이제 혼자 못 걸으니까 걔네들을 부축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대희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던 현중이가 혼자 떠나죠. 현중이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쟁에서 거의 낙오된 상황인데 둘이 살기도 힘들어요. 엄청 덥고 이러니까. 근데 주대희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되니까 얘가 스스로 자결하기를 바라지만 안 하니까 결국에 고민하다가 현중이가 나가죠. 그래서 떠나고 계속해서 걷던 주대희와 김일등병이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떨어져 죽었겠죠 아마. 그래서 절정에서는 개 짖는 소리, 즉 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 드러나서 주대희가 김일등병에게 총을 거누면서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일등병이 주대희를 업은 채로 인가에 다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확인을 해두시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이랑 등장인물들의 행동 양식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개관 드린 거 있죠? 거기 있는 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내가 이거를 해놨나? 해놨네. 개관 드린 거 중에 이제 인물 관계도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거기 있는 거 간단하게만 채우고 그러고 나서 들어갈게요. 자, 너와 나만의 시간 방금 전에 봤으니까 무슨 일등병? 김일등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대위,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중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각자 볼 텐데 일단 주대희가 중심 인물이니까 주대희부터 볼게요. 이 주대희는 지금 못 움직여요. 혼자서. 왜냐면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맞았겠죠. 그래서 관통상을 입은 상황이고 현중희의 압박을 받죠. 어떤 압박이냐. 현중희가 얘가 자살하기를 바라잖아. 총으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죠. 압박을 무시했다.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해서 총으로 위협하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 총으로 위협한 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얘한테 힘내라고 일부러 인가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총을 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고요. 이 주대희의 특징, 삶과 그리고 생존에 대한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 삶과 생존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삶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일등병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되게 어려요. 19세 농촌 출신이고요. 그 당시 이제 일반 민간인도 징집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대위를 현대위와 교대로 업으면서 가죠.
그래서 주대희를 나중에 얘가 이제 현중이도 떠나고 김일등명만 남은 상황에서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주대희를 포기하지 않죠. 먼저 이제 중간에 주대희가 날 버리고 가라 이랬는데 안 버리고 가잖아요. 그죠? 안 버리고 계속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따뜻한 뭐가 있다? 인간애, 인류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현중이는 차라리 우리가 힘드니까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위험하더라도 위험 감수를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해가지고 빠른 길을 가자고 하는데 김일등명은 아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성격을 보면 신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게 김일등병이고요. 그 다음에 현중이는 아까 주대희를 김일등병과 교대를 얻는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1등병과 얻고 가는 과정에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점점점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이 조여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대희가 아까 말했죠. 권총으로 자결하기를 바래요. 우리한테 당신이 짐이 된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자결하라고 눈치를 주죠. 간접 제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두고 결국에는 인내심이 바닥에 나와가지고 떠났다가 죽었죠. 시체로 발견된다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중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냉철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적이다, 냉철하다. 그래서 이 세 인물 간의 관계를 보시면요. 김일등병이랑 주대희의 관계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김일등병이 주대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끔이 있고요. 그리고 주대희도 김일등병을 결국엔 나중에 이끌어주죠. 그 권총으로 해서 얘가 살게끔. 그래서 둘은 서로 동조하는 관계다. 내지는 긍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대희랑 현중이는 반대예요. 주대희는 현중이를 무시하죠. 어떤 요구를 무시하냐. 얘가 자살하라고 눈치 주는 걸 무시하죠. 자기도 살기 위해서. 현중이는 얘한테 대해서 자결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둘의 관계는 조금 이제 동조적이진 않죠. 서로에게 되게 비협조적이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큰 틀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건 물론 김일등명 주대희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중이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각자 나름의 뭐가 있어? 인간미가 있어. 얘가 현중이가 냉철하고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 주대희 엮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잖아요. 연인을 떠올리면서 이런 연인의 사랑을 추억을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미가 있는 거잖아요. 얘도 얘 나름의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휴머니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따지면 말을 좀 순화하면 인간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본성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을 때 휴머니즘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세 인물상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인물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은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188쪽입니다. 자, 188쪽에 이거 먼저 필기하고 들어갈게요. 시험 출제 포인트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설명할게요. 응? 응. 피곤하죠. 응. 아니면 저기 뒤에 교탁 같은 거 있는데 저거 쓸래? 응. 저거 높낮이 조절돼요. 꾹 누르면 올라가고 내리면 그대로 내려가. 좀 세게 눌러야 돼. 응. 응.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시험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는 거 제목이랑 상징음이 무조건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의미 제가 바로 할 거지만 중요하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 특히 이제 그 현중이의 삶에 나오는 그 꿈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보는 환상 같은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언제라고요? 6.25 전쟁 전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점 특징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보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나와요. 전제 작가 시점인데 그 시점의 특징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다만 각 인물의 입장에서 특히 현중이의 입장에 서술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보면은 이 인물의 내면에 대한 심리가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보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더라. 형식이랑 중요는 뭐 내가 맨날 썼던 거니까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이랑 긍정을 제가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다 해당되는 건데, 누구 빼고? 제가 현중이한테 아마, 네, 빨간색을 써두긴 했어요. 근데 현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부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긍정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두시고요. 들어갈게요. 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자, 전쟁 중에서 낙오된 세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인간 군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서로 다른 행동과 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살피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답이 없어요. 자기 나름의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자 이 말인 거고요. 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제목 의미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별표 한번 해주시고 제목의 의미 적어줄게요. 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되게 낭만적인 제목 같은데 사실은 조금 비참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보인 거예요? 자신들의 밑바닥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만이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건 너와 내가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데이를 업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와 나만의 시간이지 현중이의 밑바닥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솔직한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 얘는 언제 중에 전쟁 중에 너와 나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전쟁 중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인데 이 너와 나가 어떤 상태로 있냐면 인간의 뭐를 그대로 드러낸 채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있다는 거야.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죠. 사실은 다 세 명 다 같은 욕망을 지니고는 있어요. 생존이라고 하는 욕망. 그거를 이제 현중에는 현실적으로 좀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주대인은 자기의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결하라는 걸 무시한 것이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신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야. 적나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도록 할게요. 발단 부분부터. 자, 발단 부분 들어가는데요. 벌써 이틀째다. 자, 그러면 뭐야? 우리가 낙오된 지, 전쟁에서 낙오된 지 이틀째야. 그러면 이미 탈수 증세가 나타날 때야.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면은. 자,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없는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산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산책로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인간을 찾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배경이냐? 공간적 배경이 산이다. 얘네들이 지금 전쟁 중에 산을 헤매고 있다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게 하나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상황이냐? 낙오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에 낙오된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없는 성 싶었다.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람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왔어요. 누구? 주인공 나왔습니다. 주대위가 나왔습니다. 체크할게요. 주대위. 자, 주대위는 제일 직급이 높다라고 했죠. 상급자예요. 상급자.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하된 입장으로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몸은 양쪽에서 부축을 이렇게 받고도 자꾸만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다. 얘가 지금 뭘 입었다라는 거야?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상당한 주대위를 누가? 김일등병과 현중이가 부축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다. 마냥 그것을 두 사람의 어깨에 매달려 끌려가는 셈이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만큼 상처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떤 상처가 있느냐? 이거는 주대위의 상처예요.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 나왔죠. 그래서 허벅다리가 다리인데 그 다리가 망가졌으니 당연히 걸을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묘행이 동맥과 신경은 건드리지 않아서 우선 압박대로 지혈을 시켜놓고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왔던 것인데 오늘 아침부터는 그것이 부패작용이라고 일으켰는지 마구 저리고 수전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죠. 그러니까 며칠 더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세균 감염도 있을 것이고 되게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참고로 6.25 전쟁 때 남북한 둘 다 우리나라가 산지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산만큼 피난 가기 좋은 곳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위험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험해요. 그런 모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된다는 한정된 길도 아니었다. 그저 무턱대고 남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자, 남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남한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겸사겸사 알 수 있는 건 뭐 6.25 전쟁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 아까 6.25 전쟁 썼으니까 말을 바꿀까요? 한국 전쟁도 같은 말인 거 아시죠? 한국 전쟁. 그래서 이 한국전쟁 중에서 세 명들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어디로 길을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낙오된 상황이고요. 부상자에게 있어서 부상자가 누구였지? 주대위. 이 부상자한테 있어서 일정한 거리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란 대단하다는 걸 주대위는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사람이 뭐가 있으면 의지가 생기냐? 목표가 있으면 의지가 생겨요. 근데 얘네들은 목표, 물론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지. 인가를 찾아낸다? 이 낙오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있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없어. 일정한 거리감이라는 건 일정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어디까지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산등서기를 넘어가면 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니까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한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 한 병사가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고도 그 뚫린 구멍 하복부에다가 제 옵섬을 틀어 막아가면서 반 시간남아 걸려야 되는 진지까지. 진지라는 건 반 말고요.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었다 하죠. 그때 진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사람들 전쟁 중에 기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지라는 건. 그래서 그 진지까지 돌아와서야 꼬꾸라진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 기지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버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에 힘을 보여주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뭘 가진다면 목표를 가졌더라면 한계라고 하는 그 거리가 딱 정해져 있었더라면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틀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힘이 안 난다 이거죠. 어떤 치명상을 입고도 그 병사가 진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디까지만 가면 진지가 된다라는 일정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어떤 얘기야? 이건 좋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대조하려고 이 얘기를 가져온 거야.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일정한 목적지가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 대조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해진 목적지가 지금 자기네에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없어요. 그 목적지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지.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대인은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현중이와 김일등병에게 자기는 더 걸을 수가 없으니 여기 남겨놓고 먼저들 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 해주고 싶었겠지. 상급자로서. 근데 자기도 진짜 여기서 나만 두고 가면 나 죽잖아. 그죠? 자살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걸 선뜻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대위에 대한 설명. 혼자 쳐든다는 것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했잖아요. 주대위는 부상 때문에 김일등병과 현중이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주대위의 성격, 외운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주대위의 성격은 어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생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에 대한 의지가 크다.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전쟁에서 낙오가 되어서 인적이 없는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살짝 가는 거예요. 김일등병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애를 가진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따뜻한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일등병이 업자고 얘기를 했을 때도 주대인은 잠자코 업이었다라고 했어. 왜 잠자코 업이었어? 살아야 되니까 잠자코 업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김인등명은 어떤 사람이냐? 19살밖에 안 됐으나 농촌 출신이라서 업고 걷는 거리도 상당했다. 그러니까 농촌 출신이니까 원래 좀 힘든 일을 많이 했겠죠. 여기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지금 주대위 아니면은 현중이, 김일등병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 세 사람에 대해서 모두 서술해주고 있는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전적 작가 시점을 쓰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주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모두 긍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긍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렇게 서술하면 안 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독자들한테 해석할 여지를 줘야 돼. 그래서 이 전적 작가 시점을 써서 어떤 효과를 주냐?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해서 집중하게끔 만든더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서술에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데 되게 탁월합니다. 전적 작가 시점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을 써서 19살밖에 안 됐다. 농촌 출신이다. 직접 제시해줬죠. 이렇게 얘기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있고 없고 없는 거리도 상당했다. 반대로 현중이가 대번에서 업을 차례가 되었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업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중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살짝 보면 얘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현실적이고 냉정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김일등병이랑 현중이의 모습을 서로 어떻게 해서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상도 있고 이러한 인간상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현중이의 상징이 되게 중요해요. 현중이 하는 행동 아니면 꿈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요. 자, 현중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 행동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주대의 허리깨를 바라봤다. 허리깨에 뭐가 있냐면 권총이 있거든요. 그 권총을 바라보는 건 뭐야? 너 그거 가지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가 냉철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약간 T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셋 다 죽어.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셋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너를 낙오시켜서 우리 둘이라도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거니까 자기도 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어서 짐이 된 주대위에게 자결할 것을 은근슬쩍 눈빛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치? 약간 간접 제시야. 그래서 현중의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건 사실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 너와 나만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비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이 드러나서 사실 얘도 이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총이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권총 체크해놓고 발표해두세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이었다가 나중에 변하죠. 자, 얘가 유일하게 남은 무기예요. 낙오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기가 없는데 얘만 남아있어요. 근데 뭐의 수단이다? 자결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수단이라고 처음에 봅니다. 세모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넘어갈게요. 옆에 살짝 볼게요. 자, 작품 배경 무슨 전쟁? 6.25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뭐를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뭐를 사람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희망과 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시점 특징 3인칭 정저 작가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의 효과는 꼭 하나씩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두세요. 장면에 따라 특정 인물, 특히 현중이한테 초점을 주어서 그 인물의 내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극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행위를 내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삶의 단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전저 작가 시점이라서 인물들의 모든 상황을 조명해 볼 수가 있더라. 이런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목의 의미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별표. 그래서 너와 나만의 시간은 아까 강조했죠?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너와 내가 실존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간의 본성, 생존에 대한 절박한 욕망이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조금 극단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와 나만의 시간 중요하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들 이미 세 사람은 배낭이며 철모며 송이며 벚거조리를 벗어버린 지 오래였다. 왜냐면 다 짐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여름이에요. 되게 덥거든요. 몸에 걸친 무게를 최소화해서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남은 무기라고는 주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뿐이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결을 하라고 하는 거죠. 주대위는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자지. 현중이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뭐 해라? 자결해라. 무엇이라는 건 자결이죠. 자결을 의미한다라는 걸 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른 척, 못 들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때 그의 심중이라는 건 누구의 심중이냐? 현중이의 심중이죠. 그의 심중. 네. 주대위가 일행들을 위해 자결하기를 바라는 그의 심중, 현중이.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알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뚱아리는 두 사람에게 거친 사람, 두 사람 김일등병하고 현중을 얘기하는 거죠. 거추장스러운 짐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알잖아. 자기도 알아. 하지만 살고 싶다는 거죠.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현중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주대위의 권총을 쳐다본 거죠. 그러나 주대위는 현중이의 시선을 모른 채 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얘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살고 싶으니까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존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존에 대한 의지. 생존의 의지가 크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리고 그의 등에 엎었다. 그러니까 얘가 자결하라는 눈빛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나마 얘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인 나의 무게를 줄이기 해서 막 군화도 벗는 거야. 그래서 그의 등에 엎였다. 현중이는 김일등만큼 못했으나 김일등만이 원래 농촌 출신이라 이런 거에 잘하는데 그래도 학도병 출신이 학도병은 원래 학생이었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주대위보다는 체구가 크고 힘도 세어서 꽤 잘 얻어냈다. 그럼 알 수 있어요? 주대위는 학도병 출신인데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거고요. 반대로 현중이는 이제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대위보다는 좀 더 체구가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이 이태 동안에 먹은 거라고는 덧없과 칡뿌리, 그는 정말 산에 있는 걸 캐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을 면한 것도 없었다. 게다가 지금 시간적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여름 햇볕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거죠. 그래서 덥죠, 먹을 거 없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도 나와 있어요. 여름이라는 거.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더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설상가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더라. 업은 사람의 얼굴에는 찝찝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었다.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 막 흘리면서 가는 거야. 눈을 꾹꾹 감아서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푹푹 거리면서 고개를 흔들어 이렇게 떨궈내는 수밖에 없었다. 점차로 업은 사람 김일등병과 현중이의 걷는 소리가 그런 거리가 줄어들고 교제가 잦아갔다. 점점 어떤 거죠? 간접짓인데 지쳐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력이 점점 쇠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주대인은 자신의 가슴과 업은 사람들의 등이 저는 셔츠를 격해서 그 사이 벌어져 있는 간격을 뭐 격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이를 둘러서 서로 미끈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봐봐. 이 상황이 부정적이고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더불어서 내가 느꼈어. 이 부정적인 감격을 느끼는 거잖아. 느끼는 거니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주대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끙짝끙짝 해서 계속 가는 장면이 발단 부분의 내용이에요. 발단 부분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부상당한 주대위를 부축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 부분이고요. 발단 부분 중요합니다. 자, 전개 부분에서 이제는 현중이의 생각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주대위를 다시 바꿔 업은 현중이는 땀을 철철 흘리면서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다. 얘가 꿈 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떠올랐던 것들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상징이거든요. 그는 그제밤 저게 깨과리야 날라리 소리 그때 이제 이러면서 막 쳐들어온단 말이야. 밤에 소리를 듣기 전에 잠 속에서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하고 있었을 때에 잠을 잤는데 그때 꿨던 꿈이야. 그거를 지금 눈앞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꿈 별표 중요합니다.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꿈이
뭐 개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미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우화적이다. 개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파를 통해서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면 꿈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자, 이게 반복되는 상징이 계속 나오거든요. 누렇게 뜬 하늘. 자, 여기서 노랗다라고 하는 색채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랗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누렇다예요. 그러니까 음성 모음을 쓰잖아, 얘들아. 좀 어두운 느낌이 있는 거잖아. 이 어두운 느낌이 뭐냐를 볼게요. 자,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누렇게 뜬 불모의 황하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걷어올린 정강이 한중동까지 올라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노래 보이고 이 전쟁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혼탁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깨끗한 노란색이 아니라 더러운 누런색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황토색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잠깐 쓸게요. 시각적 이미지, 색채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참혹함과 이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되게 극단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누렇게 뜬 하늘은 전쟁 상황이 몰고 오는 비참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황달은 아시죠? 애기들 자주 걸리는 얼굴 막 누렇게 뜨는 거 있잖아. 황달 뜬 태양이 타고 있었다? 우리의 태양은 이상적인 이미지인데 그 이상이 황달을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이 좌절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 알 수 있고요. 희망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누렇게 뜬 불모의 항화. 이건 완전 전쟁의 모습. 전쟁터에 그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풀썩거리는 누런 흙.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굉장히 비참해 보인다라는 거를 누렇다, 누런 흙 이렇게 표현해 둔 거예요. 알겠죠? 풀썩거린다라는 게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그는 이런 환상을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양쪽 정강이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오는 것이 있었다. 잘 보세요. 이 현중이가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있어. 얘가 냉혈한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있어서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의 인간적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주대위보다도 내 추억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입대하기 전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걷어올린 다리를 보고 정강이 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쭉 읽을게. 잠깐 넘겨서. 정강이 털이 길어서 우습다면서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 털 중에서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강직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누렇게 뜬 흙먼지 사이에 잠겨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장난친 거야. 연인이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털이 길어? 막 이러면서 장난했던 내용인데 사실 시시콜콜한 얘기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소중한 추억이 없는 거죠. 별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에 잠기고 있어? 누렇게 뜬 흙먼지 사이에 잠기고 있어. 세모. 전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별거 아닌 추억조차도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전쟁 속에서의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있다는 점에서 이 현중이도 어떤 인물이냐?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 면모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런 추억이 있구나.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생에 대한 양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구나.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독자한테. 오케이? 그래서 옆에 잠깐 볼게요. 자, 작품의 서술상 특징, 별표, 제가 중간중간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정리해둔 게 여기 있는데요. 우화적인 사파를 통해서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개미 얘기 나온다고 했고요. 인물이 상황, 처함과 심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한다. 아까 얘기했던 전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대립되는 인물의 유형, 벌써 나오잖아요. 현중이랑 비밀등병이랑 그 다음에 주대위.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유형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을 통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묘사가 어디에 인간 존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와 휴머니즘을 부각하는 주제와 연관되어서 그 주제를 더 잘 드러내는 효과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군상에 대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등장인물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 편을 든다라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현중이의 꿈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확인해 보시면요. 누렇다라고 했습니다. 누렇다, 황달, 누렇게 뜬 누런 흙 해서 이 누런은 어둡고 혼탁한 이미지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황폐함과 암담한 상황,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압박을 받고 있는 현중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근데 이런 추억이 있지만 이런 추억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만 마음을 쓸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추억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있었던 추억이겠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쓸 수 없어. 왜? 난 지금 주데이 낑낑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그래서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 구경을 하나 있었다. 봐봐. 여기서부터 했다까지 부분 묶어가지고 발표 한번 할게요. 여기서 이제 상징들이 막 계속 쏟아지는데 이 상징들의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자,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자, 그럼 개미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야. 우리의 전쟁 상황이 개미 구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는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야. 나는 전쟁을 할 때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특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작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인 거야. 그 개미들이 누구한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 우리가 누구한테 명령받은 거라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개미구멍은 언제부터인지 흑빛과 같은 누렁, 계속 지금 누렇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쓰고 있어요.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미떼 따지면 긍정, 혹은 연민의 대상이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개미가 우리야. 전쟁의 희생자, 내지는 전쟁에 참여한 전쟁 군인이죠. 전쟁에서 희생되는 군인이고요. 전쟁에서의 피해자, 희생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달아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같은 빛깔을 한 누런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 입구에서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 죽여버리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왕개미는 뭐냐? 우리 개미들은 사실 전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 왕개미들의 계략인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쭉 이기는 거지. 개미떼를. 무고한 개미떼를. 그래서 이 왕개미는 절대적인 권력 구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배자, 권력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개미떼들을, 전쟁의 군인들을 이용해 먹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까닭은 뭐야? 현중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데서 내가 개미떼로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라는 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누런 개미떼의 왕개미 의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가 목을 잘라버리는 건 전쟁 속에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삽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가득 쌓였다. 그러나 이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고 우리의 시체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는 것이었다. 이 말 잘 보세요. 그 시체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아니라 순간 그 시체가 바로 뭘로 변해? 흙으로 변해.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개미가 우리야. 전쟁에서 군인이 죽었어. 근데 그 군인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변해. 그 말은 뭘까? 우리의 죽음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렇게 뜬 흙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무의미하고 허망한 일이다. 이건 목숨이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화해버린다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의 항아,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잘린 개미의 시체로 이루어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본 환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쟁의 피해자들만 있고 정작 그 전쟁을 주동한 사람들은 한 발자국 나와 있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스스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개미떼의 시체는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의 피해자다. 전쟁의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 점점 반감이 드는 거죠.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 그저 반복이에요.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같은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개미 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다. 누가? 현중이가.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중이가 어디에 몰려있어요? 궁지에 몰려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면 다 죽겠다.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단함, 고뇌를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력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죽음의 공포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해서 여기
앞에서 이 환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중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나올 건데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개미국왕 밑에다가 쓸게요. 이런 식으로 꿈에서 뭘 보여주냐? 개미라고 하는 동물의 이야기, 즉 우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우화를 가지고 옴으로써 원래 우화라는 거가 나왔으면 이런 표현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우회적이다. 내지는 돌려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얘기지만 동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회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의 비극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점점점 이제 극단에 물려요. 자, 현중이는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주대위의 중량을 자꾸만 느꼈다. 그러니까 진짜 리얼 무거워지는 것도 있겠죠. 체력이 딸리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의 무게를 건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건 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까지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느꼈다. 이 달갑지 않은 중량이라고 했잖아. 대놓고 얘기했어. 나는 이 사람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뭐야? 이 사람이 자결하는 거. 주대의 자신이 어서 이 삶에 대한 미련을 뭐 해버리는 거? 단념해버리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결, 자살. 예헤이.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세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산중에서 몰죽음을 당한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목이 탔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약간 간접짓인데 목이 왜 타냐? 갈등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이 타는 거죠. 그렇죠? 갈등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이 사람이 이제 극한 상황 속에서 꿈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대세전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 아까 그 연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생각했다. 편지 별표 한번 할게요. 어떤 의미이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현중이가 가지고 있었던 추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쟁 상황과 대비에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다. 제 입술꽃은 언제까지나 시들지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마련해준 지난날의 즐거운 기억이 쉴 새 없이 거기에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건 연인이 한 말이겠지. 여자가 한 말이겠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편지를 떠올리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원래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일 순 없잖아. 어떤 사람한테 되게 나쁜데 어떤 사람한테 되게 좋을 수 있잖아. 인간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냐? 옆에 잠깐 쓸게. 다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얘도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작가가 지금 변호해 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지? 응.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는 긴 입맞춤 끝에 그네의 뒤에다가 속삭인 일이 있었다. 그네의 입술은 웨이파리 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파리를 지닌 여러 개 꽃이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교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비교의 의미예요. 웨이파리 꽃은 단순한 꽃이고요. 수없이 많은 이파리를 지닌 여러 개 꽃이면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끼리 알콩달콩했다.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소 라고.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여태 것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지금까지는 C자를 붙어서 누구누구 C 했는데 그 말이 당신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깊어졌던 연인 사이의 추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자기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결합됐음을 뜻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새삼스럽게 정강이가 왜? 아까 그 털 가지고 장난쳤던 거 있잖아. 이것도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장난을 표현했던 부분이니까요. 자기에게 부어져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느낄 정도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 이 추억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 주대의를 책임질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현충이가 전쟁 상황을 견디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는 거죠. 이것만 떠올리면서 얘가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는 주대의를 업고 활활 달아오르는 입안의 갈증을 지난날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이 남겨준 촉감으로 추격하며, 그러니까 목마르는 거를 이 정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눌러가면서 자기에게 부어진 그네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되살렸다. 그 눈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의 땀에 젖은 눈도 저기 맑게 빛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추억을 보며 살아가는 현중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는 꽤 어지간한 정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을 통해서 현실을 버티고 있는 현중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옆에 별표 땅땅땅 3개 다 중요해요. 상징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자, 현중이의 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화적인 삽화, 그림과 또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왕개미는 부정적인 전쟁을 일으킨 지배 권력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미 때는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 이 주대위든 아니면 현중이든 김일등병이든 이런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그에 휩쓸린 개인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고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현중이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뭐를 통해서? 개미 때를 떠올리는 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꿈속에서 현중이의 행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현중이의 행위는 뭐 하려고 했어? 그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을 뭐 할 수밖에 없냐? 힘없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죽음의 공포로 인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현중이가 그나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편지죠. 연인과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얘가 다시 힘을 내고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현중의 각별한 애정, 그죠? 추억에 대한 애정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 상황과 대비되는 현중의 인간성을 보여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현중이가 전쟁 상황을 견디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좀 더 갈게요. 현중이가 그래서 함께 다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느 능선구비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이 능선구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바뀌겠죠? 그러면 능선구비라서 이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거야. 여기서 성격이 좀 나와. 김일등병이 대별해서 업을 차려였다. 지형상으로 보아서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서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 그러니까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굽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계곡을 내려가면 힘들죠. 앞산을 질러 올라가. 심지어 주대 엮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위험이 따라 리스크가 있어. 근데 두 번째 길은 오래 걸리긴 해도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현중이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중이는 계곡을 내려가서 곧장 가자고 했다. 신속하게 나아가는 현실적인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김일등병은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나 그들은 단 몇 걸음이나 단축이나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 그쵸? 곧 쓰러질 것 같으니까요. 김일등병의 의견은 그렇지 않았어. 얘는 조금 신중한 성격이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갔다가 나무숲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 더디게 된다라는 것이다. 얘도 선택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대위가 한마디 했다. 현중이 김일병의 말대로 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일병의 말대로 돌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더 현중이는 이 주대위가 싫어지겠죠. 자신의 결정에 반하는 거. 더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자고 하니까 더 싫겠죠. 그래서 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위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을 갖다. 또 무슨 말이야? 얘가 자기 편까지 안 들어주니까 정말 얘가 자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는 그의 눈앞에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계속 이런 식이야. 그래서 현중이의 시점에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꿈의 장면? 왜 나타나? 불안하니까. 그지? 그래서 꿈에 나왔던 개미가 또 얘기가 됩니다. 반복이야.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뜬 달이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린 불모의 형아. 그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현중이죠. 자, 바로 이렇게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뭐가 있어요? 또 개미 구멍이 있어서 누런 빛을 하고 있는 조그만 개미떼. 이게 아까 우리죠. 우리가 연달아 길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세모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장면을 또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점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죽기를 바란다는 듯이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무의미한 죽음이다라는 거를 얘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다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중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잘린 개미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지금 반복이잖아요. 앞에랑 똑같죠? 그래서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묻히게 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야? 정강이 털은 아까 얘기했던 추억이잖아. 추억이 묻히게 되어 있었다. 자신의 정신적 버팀목인 그 추억마저도 거기에 잠겨버리는 것 같으니까 얘가 점점점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직접 제시해 준 거죠. 얘가 지금 초조하구나 라는 걸 직접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을 어쨌든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가 문득 그는 얘가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이 하나 더 나와요. 개미 구멍 옆에 원래는 이 개미 구멍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구멍을 새로 뚫어. 그래서 따로 뚫려 있는 새 구멍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원래 꿈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구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 새 구멍으로 이 사람이 개미라고 한다면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지. 왕개미의 일격을 피해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뭔가 행동을 바꾼다는 거. 얘가 상황을 다른 결정을 내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행동에 뭐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동료를 버리는 것이죠. 이게 얘가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새 구멍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 전혀 없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무슨 얘기야? 절망 속에서 벗어나려는 한중이의 심리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새 구멍으로 나와서 피하고 싶은데 어리석은 개미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사실 어리석은 개미떼들이라는 건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 자기를 뺀 나머지 동료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새 구멍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얘기한 빠른 지름길로 가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서 또 죽을 위기에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이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을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중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우화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현중이의 꿈, 우화적인 사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비참함과 현중이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중이는 주대일이 없지도 않은 몸이건만 정신에 비집땀을 흘렸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흘린다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죠. 지금은 김일등병이 업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진 현중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무의미한 희생과 그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절망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나왔어요. 자, 해걸음 때, 해가 질 때쯤에 와서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중이가 떠나는 거죠. 현중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뒤라도 마련한 자리를 떴다. 뭐야?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지 좀 만에 주대희가 김일등병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요. 정리하고 옆에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능선고비를 지나는 것에 대한 두 인물의 관점 차이. 여기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현중이는 현실적이고 조금 신속하게 목표를 결정하려는 성격인 거고요. 그냥 비교해서 세모인 거예요.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를 할까요? 현중이가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김일등병은 이런 성격이야. 반대로 조금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배경의 의미, 누렇다라는 상징이 반복되고 있죠.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로 다 설명은 했어요. 읽어보시고. 자, 새구멍 별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중이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얘가 행동의 변화를 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김일등병의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이제 주대희 혼자 업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는 자기도 생존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동료에 대한 의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대희가 자네도 여길 떠나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라. 너라도 살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주대희는 현중이가 떠난 것을 알고 김일등병을 위해서 자신을 두고 떠나라고 해요. 김일등병은 아직 좀 초짜예요. 어려요. 그게 좀 티가 나요.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라는 듯이 주대희를 쳐다봤다. 현중인 갔어. 기다리다 못해. 봐봐. 기다리다 못해라는 건 뒤에 빠진 말이 있어요. 좀 자결하는 거죠. 내가 자결하는 걸 기다리다가 내가 안 하니까 떠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기다리다 못해 가다니요?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희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여기를 피하게. 얘들아 봐봐. 마주보기를 피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야. 얘도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어? 눈을 보면 자기가 그 김일등병의 눈을 보면
내가 살고 싶다고 얘기해버릴 것 같으니까 일부러 눈을 피하는 거죠.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사실 어떤 마음이야? 살고 싶지만 동료가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인간적인 면모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나름 각자. 그래서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낀 붉은 노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에게 등을 돌려댔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간접 제시예요. 가만히 있다가 등을 돌려댔다. 이거는 뭐 하는 얘기야? 이거야. 엎혀라.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 태도를 취한 거야. 등을 돌려댔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등을 내줬다? 어필하는 거지. 말없이 어필하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지? 응. 얘도 얘들아 간접 제시야. 둘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간접 제시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야? 아, 김일등병이 되게 인간애가 있는, 인류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리지 않고 가게 됩니다. 김일등병과 부상당한 주대희를 두고 떠난 현중이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고요. 혼자 업고 가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졌죠.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데고 들어누웠다. 짐스럽다고 맨 먼저 버리고 온 배낭 속에 들었을 건빵이 눈에 아른거렸으나 실상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몰랐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난이 길어질 줄 모르고 버렸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괜히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중의 일을 생각했다. 지금 어디쯤 갔을까? 김일등병은 자기네를 버리고 간 그가 원망스러웠다. 이건 직접 제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김일등병하고 주대위의 생각도 다릅니다. 주대위는 좀 그래도 약간 상급자니까 판단력이 있어요. 얘가 어쨌든 우리를 버리고 갔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어디든 거기 가서 우리의 처지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는 거고요. 김일등병은 조금 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원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한편 주대위는 한시 앞에 그가 악은 진지를 찾아서 구원병이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두 사람은 서로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는 읽기 중 활동을 좀 볼게요.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둘이 하고 있었어. 근데 왜 내지 않았을까? 어차피 내어봤자 현중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봤자 힘만 빠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서로의 마음을 말할수록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야.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상해봤자 뭐해? 힘만 빼는 거죠. 그래서 주대희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던 현중이가 혼자 떠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 절정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요약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위기 절정. 그래서 저녁 때쯤에 두 사람은 능선 낭떠러지 아래에서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기운을 잃어. 그러니까 현중이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공포영화, B급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먼저 난 안 되겠어, 난 가야겠어 하면서 가는 사람이 맨날 먼저 죽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사람인 거예요. 클리셰처럼. 그래서 죽은 현중이를 보고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특히 주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구원병을 불러오기를 바랐는데 그것조차 없어졌으니까 더 힘이 빠진 거죠. 근데 자 멀리서 아군의 포소리가 들렸어. 포소리는 얘들아 대포소리라는 거야. 대포소리. 대포 소리가 들리지만 김일등병이 주대희를 업고 가기에는 너무 멀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희망이 아니라 희망인데 너무 멀리 있는 희망이라서 오히려 절망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대희의 귀에 어렴풋이 개 짖는 소리, 자, 개 짖는 소리 별표 한번 할게요. 얘가 이제 상황을 바뀌게 하는 그런 중심적인 소재로 나오는 거죠. 개가 있다라는 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가 짖는 소리 말고도 보통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물이 흐르는 소리죠. 물이 흐른다? 물가에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인가에 가까이 있다라는 신호, 주대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극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을 내는 거죠. 마지막 힘을. 그래서 이는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있는 집이 있다는 의미였다. 주대희는 근데 그걸 듣지 못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김일등병에게 총을 거누며 길을 재촉한다. 여기서 총의 의미가 바뀝니다. 처음에 권총은 어떤 의미였어요? 현중이가 주대희 보고 자살하라는 의미의 나쁜 의미의 권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협하는 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결의 의미였다가 이후에는 희망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을 겨누는 게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일 정도로라도 위협을 해서 힘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위기 계속해서 겪던 주대희와 1등병이 현중의 시체를 발견하고요.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대희가 김 1등병에게 총을 거누면서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살짝 옆에 볼게요. 김 1등병하고 주대희의 반응이 현중이 떠난 이후에 달랐다. 김 1등병은 원망, 주대희는 희망 이런 얘기였고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 앞에서 정리했는데요. 별표 한번 하고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별표 한번 해주시고. 등장인물의 관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네, 앞에서 맨 처음에 정리했죠?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개 짖는 소리, 극적 전환을 일으키게 해준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마지막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개 짖는 소리는. 아까 설명했어요, 다. 자, 그래서 결말 거의 다 했어요. 자, 걸어라.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데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닿음을 느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은 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주데이는 자기가 살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자기는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일등병이라도 그 개지 있는 소리를 듣고 인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 등성이를 넘어서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컴컴하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죠.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나무숲이니까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얘가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암담한 상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슨 조종하듯이 하고 있어요. 좀 서 하면서 핀 주데이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그리고 잠깐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조이스틱 하듯이. 자,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데이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걸음을 옮겨두는 동안에도 김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얘는 지쳐 죽겠는데 얘가 이러는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개 짖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얘는. 그래서 혹시 주데이가 죽음을 앞두고 헛기비 소리를 듣고 이러는 게 아닐까? 얘가 드디어 미쳤나? 싶은 거죠. 주데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개 죽음인데 왜 이러나 싶은 거죠.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없고 오늘하고 온갖 고역,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원망. 이제는 얘도 이제 인간적으로 인류애가 있지만 얘도 인간이잖아.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원망이 주데이를 향해서 거듭 북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어. 왜? 옆에 총 겨누고 있는데. 자, 오른쪽 귀 뒤에 감촉은 느껴진다는 거죠. 느껴지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반강제적으로 걸었어요.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무슨 얘기야? 어쩔 수 없게끔 걷게 한다라는 거야. 다시 보면 주데이의 위협이 삶의 희망을 포기한 김일등병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생명의 위협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상황. 역설적인 거야. 위협을 통해서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지? 역설적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설적. 그래서 3m 이르렀어. 다 왔어.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하면서 이 태도는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등병을 위협하면서 걸음을 옮기게 하는 행위로 주데이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겼다. 다 인간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제야 김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 자, 그러니까 인가가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실해졌다. 그제야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은 걸음은 한격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었어요. 다시 귀 뒤에 와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거 기억나세요? 1학년 때 했던 산속에서라는 시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등불, 나그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등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불이, 그러니까 희망이 오히려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지 같은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인가죠, 인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 서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얼음빛이 들어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가를 발견했죠. 그래서 여기서 청각적인 걸로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밀고 있던 권총 끝이 갑자기 힘을 쫙 잃었어. 엎인 주데이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이게 결말인데 결말이 열린 결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몸이 풀렸다라는 건 그 왜 사람이 힘을 풀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잖아. 죽음의 의미일 수도 있고 주데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다가 죽었다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데이가 혼신의 힘을 찾아다가 혼절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로 보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평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같이. 그래서 주데이의 사망이든 혼절이든 둘 다 해석해볼 수 있는 열린 결말로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김일등병의 모습이 주데이를 업은 채로 인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옆에 볼게요. 자, 그래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주데이의 김일등병의 반응. 일단
주대희는 들었으니까 희망을 느낀 거고요. 김일등병은 못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망을 느꼈어요.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던 거죠. 권총의 의미 얘기했어요. 자결에서 뭘로 바뀌었다? 희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결말 해석 발표. 얘가 죽었다라고 본다면 주대희가 살신성의를 자기를 희생해서 김일등병을 살린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가가 보이자 주대희가 긴장이 풀리거나 지수 혼절한 걸로 본다면 인간애로 두 사람 모두 생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학습 활동에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뒤에는 정말 별게 없어요. 자, 사건 전개를 정리해보자. 200쪽입니다. 보시면 김일등병하고 현중이가 부상당한 주대희를 번갈아 업으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갔다가 이제 현중이가 떠나고 김일등병은 주대희를 업고 계속 가요. 주대희하고 김일등병이 현중의 시체를 발견해서 희망을 잃죠. 그러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대희가 김일등병에게 총을 거두면서 걸으면서 쭉 해서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라는 결말까지 본 거죠.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의 성격 안 읽을게요. 반복이라서 발표만 하고 넘길게요. 발표만 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공감적, 비판적 감상해보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현중이가 주대희와 김일등병을 두고 혼자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얘도 인간적이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동료를 버린다는 것이 찜찜했겠지. 그런 마음도 있을 거란 얘기야. 다시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러다 개미들의 시체가 쌓인 흙 속에 자신도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혼자서라도 떠나게 되었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 주대희와 김일등병을 떠나면서도 현중이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현중이가 홀로 떨었을 때 주대희와 김일등병 원망, 희망이라고 했겠고요. 뭐 그런 마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네도 어서 여기 떠나게. 이 말의 의도는 두 가지죠. 떠났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vs 나도 살고 싶다. 이런 것도 같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고민했어요. 얘를 버리고 갈까 잠깐 고민했겠죠. 하지만 다시 인류애를 가져가지고 얘한테 함께하기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밑에는 이제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 중에서 공감이 되는 인물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물. 아무래도 현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면모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뭐 학장 부분이 있는데요. 얘도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중요해요. 마지막 결말이 열린 결말로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뭘 주냐? 생각할 지점을 남겨준다. 비평할 만한 지점을 남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대희가 죽었지 살았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을지 두 개 정답은 다 없으니까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비평 활동을 해보자. 이거는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입해보는 활동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옆에는 이제 비평을 쓰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 혹은 이 문화작품에 이런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오케이? 얘는 한번 읽어보셔라. 뒤에는 뭐 따로 작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하나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너와 나만의 시간이 그나마 조금 만만한 소설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한만군이나 빛의 후예에 비해서는 만만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상징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본 진도는 끝냈어요. 모의고사는 영상을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남은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푸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